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나라들은 해마다 세계 행복지수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도 높고 창의력 평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행복하면서 동시에 똑똑한 아이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연구자들이 그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놀랍게도 답은 스칸디나비아 부모들이 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아이에게 빨리빨리라고 말씀하셨나요? 밥 먹으면서 한 번, 옷 입으면서 한 번, 현관에서 또 한 번. 우리의 아침 풍경은 늘 이렇게 분주합니다. 하지만 스칸디나비아 부모들은 이런 아침을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스칸디나비아 부모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식 양육 방식으로 자란 아이들은 편도체의 반응성이 낮고 전두엽 피질의 발달이 더 우수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덜 불안해하고 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뇌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니세프의 아동 행복도 조사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율성과 존중을 경험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내면의 안정감이 다릅니다. 그 안정감이 학습 능력과 사회성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육 방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칸디나비아 부모는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옆집 민준이는 벌써 구구단을 다 외웠대. 사촌 언니 좀 봐. 얼마나 얌전하니. 이런 비교가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비교를 자주 듣는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오히려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또 비교당할까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달보다 글씨가 훨씬 또박또박해졌네. 어제보다 오늘 더 집중해서 했구나. 아이를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장 마인드셋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스칸디나비아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거나 화를 낼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만 울어.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남자가 울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네 감정은 틀렸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감정을 억압당한 아이는 나중에 감정 조절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부모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아이가 울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속상했구나. 그럴 수 있어. 그 마음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감정을 인정해주고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힘드신지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스칸디나비아 부모는 아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투고 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 애 엄마한테 전화할게. 아니면 그냥 그 애랑 놀지 마. 이렇게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에게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부모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네 기분이 어땠어?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전두엽이 발달하고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집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다른 아이 이름을 언급하며 비교하는 말을 멈춰주세요. 대신 어제의 우리 아이와 비교해주세요. 둘째,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셋째,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책을 주지 마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넷째,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번 중 3번만 성공해도 아이의 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스칸디나비아 부모들의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한 명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감정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 이 3가지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일주일만 시도해보세요. 분명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행복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과학적인 양육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모님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를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